지금부터 고인 박성수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보고 있었고 저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본인 박성수는 건강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소재 농지 3만 평과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 2채, 그리고 예금 15억 원 전액을. 큰형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둘째 형도 긴장한 듯 침을 삼켰습니다. 막내 아들 박민호에게 전부 상속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형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둘째 형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의 정신 감정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큰형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민호야, 내가 뭘 했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또 싸움질이야? 이번엔 뭐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교무실에서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께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이번 달에만 3번째 싸움입니다. 이러다간 정학 처분도 생각해야. 큰형은 서울대 의대생이었고 둘째 형은 고려대 법대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공부는 꼴찌, 사고는 1등. 동네에서 소문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형들은 다 똑똑한데 막내만 왜 저래?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큰형이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내년이면 의사 됩니다. 병원 개업하면 효도 많이 할게요. 둘째 형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로펌 들어가면 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하. 큰형이 비웃었습니다. 공부도 안 하는 놈이 무슨 돈을 벌어. 공장이나 들어가면 다행이지.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쳤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경찰서 신세까지 졌습니다. 박민호 학생 보호자 되십니까?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 녀석이 커서 대체 뭐가 될까? 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리시던 그 말. 21살 대학도 못 가고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형들은 벌써 의사, 변호사가 되어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집안의 골칫덩이였습니다. 형님, 이번에 강남에 병원 하나 더 냈어요? 명절 때마다 큰형 자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응, 수술 예약이 석 달치나 밀렸어. 올해 매출이 30억은 넘을 것 같아. 큰형이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째 형도 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번에 대형 로펌 파트너 됐어. 연봉이 억대야, 억대. 친척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박가 집안 자랑이야. 둘 다 얼마나 효자들이냐. 큰형이 아버지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용돈이에요. 100만 원 넣었습니다. 오, 그래. 고맙다.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둘째 형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도 100만 원이요. 어머니 옷 사 입으세요. 그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민호야, 너는 뭐하니? 취직은 했어? 큰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놀아요. 둘째 형이 비아냥거렸습니다.
30살이 넘어서도 백수래요. 부모님 걱정만 끼치고 형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시동생이 저러니까 우리한테도 피해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감싸셨습니다. 민호도 취직 준비 중이야. 그치, 민호야? 네. 죄송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의 추석도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은 비싼 선물과 용돈을 드렸고 저는 빈손으로 앉아만 있었습니다. 민호야, 형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큰형이 사람들 없을 때 따졌습니다. 나이 30이 넘어서 부모님께 손만 벌리고 우리가 벌어서 들인 돈으로 내가 밥 먹는 거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35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강남에 집을 사고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모님 집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창피해 죽겠어. 명절이 끝나고 형들이 주고받는 카톡 메시지. 실수로 단톡방에 올라온 그 글을 봤습니다. 저는 그냥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암입니다. 그것도 사기 말입니다. 의사의 말에 진료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70세였습니다.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보다는 항암 치료를 권합니다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형들에게 단톡방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들, 아버지가 암이래. 내일 가족회의 좀 하자. 큰형의 답장이 왔습니다. 나 내일 중요한 수술 있어. 다음 주에. 둘째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출장 가야 돼. 일주일 후에 들어와. 결국 저 혼자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일주일 후 형들이 잠깐 들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아는 교수님 소개해 드릴게요. 큰형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나도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또 바쁘다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버지의 첫 항암 치료 날, 새벽 5시,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민호야, 형들한테 연락해봐라. 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실에서 아버지는 링거를 맞으시며 토하셨습니다. 저는 대야를 받쳐드리며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 민호야, 물 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사형, 변호사형이 대체 무슨 소용인가? 지금 여기 아버지 옆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좀 어때? 괜찮으세요? 어머니, 저 오늘 시골에 내려갈게요. 왜? 무슨 일이야? 농사 배워야죠.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우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35 인생에서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형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나 시골 내려간다. 아버지 모시고 농사 지을게. 큰형의 답장이 왔습니다. 뭐? 너 미쳤어? 농사를 왜 짓냐? 둘째 형도 비웃었습니다. 하하, 백수가 이제 농사꾼 되나? 뭐 하나 제대로 해봐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을 들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파주 시골집. 30년 된 낡은 집이었지만 아버지가 평생 가꾸신 땅이었습니다. 민호야, 넌 여기서 뭐 할 거냐? 이웃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농사 배우려고요. 농사? 너 같은 도시애가? 네, 배울게요. 가르쳐 주세요. 그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모내기를 배우고 비닐하우스를 고치고 트랙터 운전을 익혔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갔습니다. 항암 치료하시는 동안 옆에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민호야, 고맙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민호야, 벌써 일어났니? 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잖아요. 씻고 오세요. 아버지를 부축해 화장실까지 모셨습니다. 암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으셨습니다. 차에 태우고 서울까지 2시간을 달렸습니다. 병원 도착하면 6시 반. 환자 보호자 박민호입니다. 접수하고 체열하고 진료 보고 항암제 마치고 하루가 그렇게 갔습니다. 민호 씨, 아버님 혼자 모시고 오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형제분들은요? 바쁘답니다. 간호사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오후 2시 항암이 끝나면 다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바로 밭으로 나갔습니다. 민호야, 좀 쉬어라. 내가 쓰러지겠다.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모내기 끝내야 해요.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호야, 밥 먹어라.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너무 배가 고파서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아버지, 진지 드셨어요? 조금 먹었다. 조금이요? 더 드셔야죠. 저는 아버지 방으로 죽을 끓여갔습니다. 민호야, 내가 언제 이렇게 귀한 대접을.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해드려야죠. 밤 10시. 아버지가 잠드신 걸 확인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튜브로 농사 강의를 봤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이렇게. 영상을 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호야, 너 살 빠진 거 아니냐?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10kg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좋아지고 계셨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이 의지가 대단하세요. 보호자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밭에 나오셨습니다. 민호야, 내가 가르쳐 줄게. 아버지, 안 돼요. 쉬셔야죠.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아버지와 함께 밭을 메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이 땅이 3만 평이야. 네, 알아요. 내가 30년 동안 일궈서 모은 거다. 너희 형들 대학 보내고 의사 변호사 만드느라 이 땅 팔까도 생각했었어. 그런데 내가 지켜주는구나. 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의 칭찬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첫 수확을 했습니다. 쌀 100가마가 나왔습니다. 민호야, 대박이다. 이웃 할아버지가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초보치고 정말 잘했어.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막내 잘하네. 그때 큰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민호야. 추석 때 올라올 거지? 아니요, 저 바빠요. 뭐가 바빠? 수확한 쌀 팔아야죠. 농사꾼이 바쁘지 않으면 언제 바빠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둘째 형에게서도 카톡이 왔습니다.
야, 아버지 병원비 우리가 다 대고 있는데 너는 뭐 하냐?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 이번 달부터 병원비 제가 낼게요. 쌀 팔아서 돈 생겼어요. 뭐? 쌀 팔아서? 얼마나 받는데? 1,000만 원요. 읽은 표시만 뜨고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우야, 이리 와봐라. 왜요, 아버지?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진짜 아들이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형들은 돈만 보냈지 한 번도 옆에 안 있더라. 근데 너는 매일 옆에 있어줬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정말 고맙다. 저도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께 안겼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이가 더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날 저녁 형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들, 아버지 상태가 안 좋대. 내려와봐. 이틀 후 형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큰형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힘없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나저나 아버지, 둘째 형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재산 정리 좀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큰형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세무사, 변호사 다 알아봤어요. 상속세 절감하려면 지금 미리 증여하는 게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뭐, 너는 상관없잖아. 큰형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병원비 얼마나 됐는데 너는 쌀 팔아서 1,000만 원 냈다고 자랑이야? 둘째 형도 가세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5천만 원씩 냈어. 그러니까 재산도 우리가 더 받는 게 당연하지. 형들, 제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야, 너 목소리 낮춰. 큰형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현실을 봐라, 현실을. 농사 짓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는 전문직이야, 전문직. 그때 아버지가 기침을 하셨습니다. 콜록, 콜록. 아버지. 제가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형들은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다들 나가거라. 아버지가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큰형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형들이 씁쓸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형들이 거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땅이 3만 평이면 시세가 100억은 되겠는데? 큰형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남 건물 2채는 또 얼마야? 최소 30억은 될 거야. 둘째 형이 대답했습니다. 예금까지 합치면 우리 각자 50억씩은 받겠네. 민호한테는 얼마 줘야 하나? 야, 쟤는 그동안 공짜로 먹고 살았잖아. 10억만 줘도 많은 거지. 그러게. 우리가 병원비도 더 많이 댔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들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봐야 해요. 큰형이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아, 참. 아버지. 둘째 형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재산분할 협의서예요. 세무사가 만든 거거든요. 한번 보시고 사인해 주세요. 이게 뭐냐? 아버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희 셋이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거예요. 큰형이 40%, 제가 40%, 민호가 20%. 민호는 왜 20%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공평해야죠. 제가 뭘 했다고요? 우리는 의사 변호사 만드느라 아버지가 얼마나 돈 쓰셨어요. 아버지가 서류를 찢어버리셨습니다. 나가. 아버지. 큰형이 놀라 물러섰습니다. 당장 나가란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들이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차가 떠나는 소리.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민호야. 네, 아버지. 너만 믿는다. 아버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변호사를 부르셨습니다. 유언장을 쓰겠네. 아버지, 아직 괜찮으세요? 제가 만류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써야 해. 변호사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1시간 동안 유언장을 구술하셨습니다. 저는 밖에 나와 있어서 내용을 몰랐습니다. 박민호 씨, 증인 사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내용도 보지 않고 사인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그게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호야, 내 형들은 나를 아버지로 본 게 아니야. 돈으로 봤어. 재산으로 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너는 나를 아버지로 봐줬어. 당연하죠, 아버지.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4개월 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일어나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민호야, 올해 모내기는 언제 하냐? 다음 달이요, 아버지. 내가 볼 수 있을까? 당연하죠. 아버지가 직접 지휘하셔야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호흡이 약해질까봐, 눈을 감을까봐, 한시도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새벽 3시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아버지. 형들한테 연락해라. 지금요? 응. 마지막으로 보고 싶구나.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위독하셔. 뭐? 지금 몇 시인데 전화야? 빨리 와. 마지막 일 것 같아. 알았어. 아침에 갈게. 아침이 아니라 지금. 야, 나 내일 중요한 수술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둘째 형에게도 전화했습니다. 형, 제발. 아, 알았어. 내일 아침 첫 차 타고 갈게. 내일 아침이면 늦어. 야, 나도 사람인데 잠은 자야지.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야, 형들이 오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곧 와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호야, 너는 착한 아이야. 아버지, 형들은 내가 잘못 키웠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돈만 주고 사랑은 안 줬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너는 내가 사랑도 안 줬는데 나한테 사랑을 줬구나. 아버지, 저 사랑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들아. 해가 떴습니다. 아버지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당신 고생 많았소.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야말로. 어머니가 흐느끼셨습니다. 오전 10시 큰형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황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왔구나. 아버지가 힘없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둘째 형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래. 다들 왔네. 아버지가 형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너희들, 아버지 말 들어라. 네, 아버지. 형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가족은 더더욱 그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돈만 줬구나. 그래서 너희도 나한테 돈만 주는구나. 큰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버지, 민호를 잘 봐줘라.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쟤는 진짜 효자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눈 떠요.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으아. 저는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짧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례 준비 얘기를 꺼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곁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사흘간의 장례.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고인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막내 아드님이 효자시더라고요. 매일 아버님 모시고 병원 다니시는 거 봤어요. 큰형과 둘째 형은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저는 영정 앞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할게요.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형들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유언장 개봉한대. 변호사 사무실로 오래. 응.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리. 너무나 크고 빈 자리였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 신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큰형이 책상을 쳤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병원비만 1억 넘게 댔습니다. 의대 법대 보내느라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둘째 형도 흥분했습니다. 민호 저 녀석이 뭘 했다고요? 농사?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고인의 유언은 절대적입니다.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지만 고인께서 그 부분도 고려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민호 씨에게 상속하는 재산 목록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소재 농지 3만 평, 시가 120억 원. 큰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 2채, 시가 45억 원. 예금 및 주식 18억 원. 총 183억 원입니다. 둘째 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183억?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요?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 분께는 각각 유산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대신 고인께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 2개를 내밀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 앞으로 온 편지였습니다. 저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민호 씨에게도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큰형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마이너스. 큰아들 성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너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아버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성진아, 너는 환자는 고칠 줄 알아도 아버지의 외로움은 몰랐구나. 내가 보낸 돈은 많았지만 내가 보낸 시간은 없었어. 아버지가 아플 때 내가 옆에 있어준 건 단 하루도 없었어. 내게 유산을 남기지 않는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내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으면 해서야.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부모와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단다. 사랑한다, 아들아.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라. 마이너스 아버지가 마이너스. 큰형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둘째 형도 자기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둘째 성민아, 너도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를 거야. 하지만 성민아, 너는 남의 권리는 지켜줘도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구나. 너는 늘 계산했어. 내가 얼마 냈으니 얼마 받아야 한다. 그게 가족이냐? 아버지가 너희를 키운 건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랑했기 때문이야. 민호를 봐라. 저 아이는 아무것도 안 가졌어. 하지만 저 아이는 아버지가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줬어. 그게 진짜 효도란다. 성민아, 너도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계산하지 마라. 사랑한다, 아들아. 마이너스 아버지가 마이너스. 둘째 형이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떨리는 손으로 제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이너스. 내 아들 민호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내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오해했어. 내가 사고만 치고 공부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고 아버지는 내가 실망스러웠어. 하지만 아버지가 아프고 나서야 알았어. 너는 진짜 효자였어. 형들은 돈을 줬지만 너는 시간을 줬어. 형들은 명절에 왔지만 너는 매일 곁에 있어줬어. 형들은 아버지의 병을 걱정했지만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걱정했어. 민호야, 이 땅은 아버지가 평생 일궈 모은 거야. 이제 내 거다. 잘 지켜라. 그리고 가끔씩 이 땅을 밟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해줘. 내가 농사 지으며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단다. 형들을 미워하지 마라. 그 아이들도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여유가 되면 형들을 도와줘. 그게 아버지의 바람이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너는 아버지의 진짜 효자야. 마이너스 아버지가 마이너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큰형이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둘째 형도 책상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세 형제가 다 같이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큰형이 중얼거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둘째 형도 울먹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 말에 세 형제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형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둘째 형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형? 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큰형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형,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한테 사과해야 해.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너를 무시했어. 사고뭉치라고, 백수라고, 쓸모없다고. 큰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진짜 쓸모없는 건 나였어.
형, 의사 자격증이 뭐가 대수야? 아버지 아플 때 옆에도 안 있었는데. 큰형이 울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큰형의 눈물이었습니다. 둘째 형도 다가왔습니다. 역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야, 나도 미안해. 형, 그만해. 일어나. 아니야, 들어줘. 둘째 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모든 걸 계산했어. 내가 얼마 줬으니까 얼마 받아야 한다고. 그게 가족한테 할 짓이냐고. 둘째 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는 아무 계산 없이 그냥 아버지를 사랑했어. 매일 병원 모시고 가고 밤새 간병하고. 우리는 뭐 했어? 큰형이 자책했습니다. 돈만 보내고 명절 때만 잠깐 얼굴 비추고. 저는 두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들, 일어나요. 민호야,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큰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성진아, 민호 잘 봐줘라고 하셨어.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도 재산 분배만 생각했어. 둘째 형도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아버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유산이 얼마나 될까만 생각했어. 우리는 정말 나쁜 자식들이야. 큰형이 바닥을 쳤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두 분도 사랑하셨습니다. 편지에 쓰셨잖아요. 사랑한다, 아들아라고. 그래서 더 미안해요.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린 세 형제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변호사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제가 잠시 나가 있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너 아버지 산소 어디로 정했어? 파주 농장 뒤편으로 하려고요. 그래, 거기가 좋겠다. 둘째 형이 물었습니다. 너 혼자서 할 수 있어? 네, 괜찮아요. 아니야, 우리가 도와줄게. 큰형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명절 때만이 아니라 자주 내려올게. 아니, 매달 내려올게. 둘째 형도 다짐했습니다. 형들 바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바빠서 부모님 못 봤다는 게 말이 돼? 큰형이 자책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한심한 변명인지 이제야 알았어. 둘째 형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호야, 너 농사 힘들지?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3만 평을 혼자 어떻게 해? 저희가 일손 도와줄게. 큰형이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내려와서 같이 일할게. 형, 진짜 괜찮아요. 아니야, 우리가 해야 돼.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야. 네, 재산 너 혼자 다 가져. 형, 그게 무슨. 아니야, 아버지 뜻이잖아. 큰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 형들, 대신 부탁이 있어.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 땅 밟게 해줘. 아버지 생각하면서. 당연하죠. 형들 땅이기도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내 땅이야. 큰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끔 아버지를 느끼고 싶어. 그때 큰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는 어떻게 모실 거야? 시골에서 같이 살려고요. 혼자서? 네. 큰형과 둘째 형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도 도울게. 어머니 용돈은 우리가 드릴게. 아니에요, 제가. 민호야, 그것마저 내가 다 하면 우린 뭐가 돼? 둘째 형이 간청했습니다. 우리도
자식 노릇 좀 하게 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형. 세 형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큰형이 말했습니다. 너 정말 장하다. 아니에요, 형. 저는 그냥 아니야. 넌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둘째 형도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효자야. 형들, 큰형이 저를 안았습니다. 둘째 형도 저를 안았습니다. 세 형제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사랑해, 동생아. 저도 사랑해요, 형들.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날 세 형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다 정리되셨나요? 네. 큰형이 대답했습니다. 유언장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이해 없습니다. 저도 이해 없습니다. 둘째 형도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인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세 분이 함께 읽으라는 편지입니다. 세 형제가 함께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내 아들들아, 이 편지를 함께 읽고 있다면 너희는 서로 화해했겠구나. 그게 아버지가 가장 바라던 거였어. 성진아, 성민아, 너희는 훌륭한 사람들이야. 다만 가족의 의미를 잊고 살았을 뿐이지. 민호야, 너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었어. 사랑이야. 세 아들 모두 아버지의 자랑이란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그게 아버지가 남기는 진짜 유산이야. 사랑한다, 내 아들들아. 마이너스 아버지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 형제가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형제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호야, 뭐 먹고 싶어? 큰형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자.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민호, 너 삼겹살 좋아했잖아. 어떻게 알아요? 기억하지? 고등학교 때 내가 한 번 사줬는데 엄청 좋아했잖아. 형이 그것까지 기억해요? 응.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해했는데. 둘째 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내가 너한테 밥 사준 마지막이었어. 고깃집에 앉았습니다. 큰형이 고기를 직접 구웠습니다. 민호야, 먹어. 형이 구워줘서 맛있네요. 앞으로 자주 사줄게. 큰형이 약속했습니다. 식사 중에 둘째 형이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 농사 진짜 혼자 지어? 네, 이웃 할아버지들이 도와주세요. 힘들지 않아? 힘들죠. 근데 아버지 생각하면 할만해요. 큰형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네. 너 우리 원망하지?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얼마나 너한테 못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안 해요. 형들도 각자 사정이 있었잖아요. 사정이 아니야. 핑계야. 둘째 형이 자책했습니다. 바빠서 부모님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냐고. 큰형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 우리보다 훨씬 바빴을 거야. 농사 지으면서 아버지 간병하고. 근데도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아버지 옆에 있었어. 우리는. 둘째 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년의 명절 2번이 전부였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요, 형? 사실 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한테 유류분 청구 상담받았어. 재산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추악한 생각인지 이제야 알았어. 둘째 형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부동산 시세 계산했어. 형, 얼마 나올까? 내 몫이 얼마일까? 그것만 생각했어. 미안해, 민호야. 정말 미안해. 저는 두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형들. 그만해요. 아니야, 우리가 사과해야 해. 큰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앞으로 우리가 보상할게. 보상은 무슨요? 아니야, 해야 돼. 큰형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거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카드 내가 써. 한도 3천만 원이야. 형,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매달 1,000만 원씩 넣을게. 농사 자금으로써. 안 돼요. 너무 많아요. 둘째 형도 카드를 꺼냈습니다. 나도 똑같이 할게. 우리 둘이서 매달 2천만 원. 형들, 진짜 안 돼요. 민호야, 우리 심정 좀 헤아려줘. 큰형이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것도 안 받으면 우린 평생 죄책감에 못 살아. 부탁이야, 민호야. 받아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형들. 고맙긴. 당연한 거지.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민호야. 큰형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세 형제가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아버지 같았습니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 어디요? 시골에. 어머니 뵈러. 진짜요? 응. 그리고 농사일도 좀 배우고. 둘째 형도 말했습니다. 나도 갈게. 우리 둘 다. 매주? 응, 매주. 큰형이 약속했습니다. 이제 명절만 오는 아들은 안 할 거야. 주말마다 올게. 형제끼리 같이 일하자.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좋아요, 형들. 기다릴게요. 세 형제가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큰형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오늘 너무 고마웠어. 형이 진짜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사랑해, 동생아. 둘째 형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형이 본받을게. 매주 토요일 꼭 갈게. 고맙고 사랑해.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답장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형들. 다음 주에 봬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앞으로 가는 길.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1년 후, 봄이 다시 왔습니다. 민호야, 여기 모내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큰형이 논에서 소리쳤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장화를 신은 모습.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형, 간격을 좀 더 벌려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 정도? 네, 그 정도면 돼요. 둘째 형도 옆에서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야, 형. 나보다 못하네. 뭐? 내가 너보다 잘하는데? 에이, 거짓말. 두 형이 티격태격하며 일했습니다.
어머니가 논둑에서 웃으며 보고 계셨습니다. 얘들아, 물 마셔라. 네, 어머니. 형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죠? 큰형이 자랑했습니다. 그래, 우리 큰아들 장하다.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는요? 둘째 형도 다가왔습니다. 너도 장하지. 다들 장해.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1년 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민호야, 오늘 점심은? 큰형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된장찌개 끓이신대요. 우와, 어머니 된장찌개. 둘째 형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년 만에 먹어보네. 맨날 토요일마다 먹으면서 무슨 소리야. 그래도 맛있잖아. 점심시간, 평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큰형이 감탄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 저희 다음 주에도 올게요.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바쁠 텐데. 아니에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큰형이 말했습니다. 병원은 토요일 휴진이고 일요일 오전까지만 있다가 올라가면 돼요. 고생이 많구나. 고생이 아니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둘째 형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식사 후 큰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잠깐 나와봐. 반 옆 평상에 앉았습니다. 뭐예요, 형? 이거. 큰형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땅 등기부등본이야. 왜요? 강남 빌딩 하나를 내 명의로 돌렸어. 뭐? 아니, 형. 이게 무슨... 들어봐. 큰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 혼자 농사 짓고 어머니 모시는 거 미안해서. 형, 저 괜찮아요.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둘째 형도 다가왔습니다. 나도 똑같이 했어. 빌딩 하나 내 명의로. 형들, 민호야, 이건 내가 받아야 해. 큰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주신 건 맞아. 하지만 우리도 동생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 형, 매주 와서 일해주는 것만으로도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이건 형으로서 동생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야.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형들. 고맙긴. 우리가 더 고맙지. 큰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녁,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제가 먼저 절을 했습니다. 형들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큰형이 말했습니다. 매주 와서 민호 도와주고 있어요. 농사도 배우고 있고요. 둘째 형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진짜 형제 같아요. 민호 덕분에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비석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아이들 다 잘 지내요. 우리 세 아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요. 산소에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형들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민호야, 다음 주에 봐. 네, 형. 조심히 가요.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큰형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사랑해요, 엄마. 둘째 형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차가 떠나고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민호야. 네, 어머니. 너 정말 기특하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 내가 아버지를 지켜줘서 형들이 깨달았어. 진짜 효도가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들었을 때 형들이 분노하던 모습. 하지만 지금은 형들이 매주 내려와서 함께 일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형에게서 온 사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찍은 셀카. 큰형과 둘째 형이 웃고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호야, 오늘도 고마웠어. 다음 주엔 모내기 완전히 끝내자. 형이 삼겹살 쏠게. 사랑해, 동생아. 둘째 형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나 오늘 근육통 올 것 같아. 키읔키읔. 그래도 행복했어. 우리 진짜 형제 같지? 다음 주에 봐. 사랑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형들도 고생 많았어요. 다음 주에 봬요. 사랑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하늘. 아버지, 고마워요. 형들과 화해하게 해주셔서 별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아버지의 답인 것 같았습니다. 2년 후, 가을이었습니다. 황금빛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수확량이 작년보다 20% 늘었대. 큰형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짜요? 응.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해줬어. 둘째 형도 달려왔습니다. 야,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 형들이 열심히 도와줘서 그래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큰형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상에서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점심 먹어라. 세 형제가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해요?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김치찌개다. 상을 받으며 큰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럼 아들들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안 건강하면 안 되지.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여행 가요.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여행? 네, 제주도. 아버지랑 못 가보셨잖아요. 우리 셋이서 모시고 갈게요. 큰형이 덧붙였습니다. 괜찮아, 너희 바쁠 텐데. 아니에요. 벌써 다 예약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식사 후, 세 형제는 아버지 산소로 갔습니다. 2년 동안 산소 주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벚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이제 작은 숲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세 형제가 함께 절을 했습니다. 절을 마치고 평상에 앉았습니다. 큰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뭔데요, 형? 사실 2년 전만 해도 나 후회했어. 뭐래요? 유산 포기한 거 솔직히 아까웠거든. 100억 넘는 돈인데 그냥 포기했잖아. 큰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큰형이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전혀 후회 안 해. 형, 이 2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보다 훨씬 귀한 걸 얻었거든. 뭔데요? 가족이야. 진짜 가족. 둘째 형도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아. 매주 토요일 여기 오는 게 내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야. 돈 벌 때보다 훨씬 행복해. 저는 두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형들. 민호야. 큰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아니야, 진심이야. 너는 아무것도 없었어.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직업도 없었어. 근데 너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
뭔데요? 사랑이야. 큰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계산 없는, 조건 없는 사랑. 그게 우리를 변화시켰어. 둘째 형도 말했습니다. 맞아. 너 덕분에 우리가 깨달았어. 진짜 성공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효도가 뭔지. 세 형제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비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들이 매주 와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황금빛 들판, 그 한가운데 있는 작은 산소, 그 곁에 앉아 있는 세 형제.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 유산은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 곁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진짜 성공은 학벌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가족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막이 사라지고 마지막 장면. 세 형제가 어깨 동무를 하고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이야기를 모든 부모님과 모든 자녀들께 바칩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가족은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가족 이야기를 만나보세요.